대학원 학생들이나 또는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저에게 이제 기초적인 어떤 학문을 알려주신 지도 교수님, 그리고 제가 프랑스, 미국에서 박사와 연구원 시절 저를 가르치시던 스승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마 가능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우리 가족의 적극적인 응원이 없었으면은 아마 제가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페롭스카이 태양전지를 꾸준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신 정부와 그리고 우리 성균관대학교에 또한 고마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프랑스로 박사후 연구를 갈 때는 전기를 넣으면 색깔이 변하는 전기 변색 연구를 갖다가 진행했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미국 NREL, 우리말로 하면은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라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 과정을 수행할 때 그때 이제 태양전지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접했던 태양전지는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라고 하는 화학이 기본으로 되는 그런 태양전지 연구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염료 감응 태양전지는 당시의 효율이 한 10% 변환 효율인데, 이것은 실리콘 태양전지나 기존의 태양전지에 비해서는 매우 낮았기 때문에 사실은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7년도에 스위스에 있는 나노유로라는 학회를 참석하게 됐었는데, 그 학회에서 우연히 그 페롭스카이트 강연을 듣게 됐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2009년도에 성균관대에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그 고체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세상에 처음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2012년도에 이제 고체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아주 그 기하급수적으로 연구 성과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발표할 당시에 고체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은 9.7% 정도였는데, 지금은 26.1%라는 경이로운 효율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이제 상용화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 안정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론 효율이 한 30% 이상 된다고 하니까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물질, 새로운 공정, 새로운 소자, 이러한 어떤 연구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가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얻는 그 성취감, 즐거움,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큽니다. 과학기술은 문제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과학기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요.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때에도 유기염료가 가지는 한계점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유기염료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물질을 찾아 나서는 그런 방법론, 과학의 긴 여정, 그 자체는 정말로 흥미롭고 즐거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설사 실패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해라,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창피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긍정적인 사고, 역설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실하거나 또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결국 중요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바탕이 돼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많은 실험의 실패 끝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로 엄청난 결과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대중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대중들이 과학기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과학자들이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고 가는 방향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지구온난화가 왜 생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알게 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중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태양전지라는 것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막을 수도 있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좋은 어떤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후변화의 중요성 그리고 태양전지 기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한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또는 어떤 소비자나 아니면 대중들이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부응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물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은 TV를 만든다, 디스플레이 만든다 그러면은 아주 선명도가 좋아야 되고 고화질해야 되고 아주 밝기도 밝아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제 물질을 쓰시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물질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은 고화질의 고성능의 디스플레이를 갖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 가면 엑스레이를 많이 찍게 되는데 그것도 일종 방사선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찍어야 될 양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찍는 엑스레이 양보다도 훨씬 줄인 양을 가지고 더 좋은 선명도를 나타낸다면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질병을 예측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플랫폼 물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제 앞으로의 희망이라고 할까 소망이 되겠습니다.